여러분, 오늘 저는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절대로 혼자 삼켜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곁에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그 무게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든 걸까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 인터넷에서 본 기구, 병원, 주사까지 머릿속에 별별 방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모든 방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제대로 살아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몸 구석구석, 특히 가장 먼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 저하. 그것은 성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을 흐르는 순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10명 중 7명이 이미 음경 혈류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중 80%가 그 원인이 혈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효과 없는 방법만 반복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를 보지 않고 잎만 건드려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어디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적 없는 세 곳의 핵심 혈류 회복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감당해 상장한 이는 관리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분명하게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단 몇천 원이면 됩니다. 거창한 기구도 비싼 약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남성 갱년기 전문 임상의 배다인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회복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순환기능 저하와 발기력 약화에 관한 임상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음경혈류를 포함한 전신 순환 자체가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남성 순환 시스템의 진짜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도한 방법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셋째, 세 곳의 핵심 혈류 회복 부위와 파스 요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최적 타이밍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파스 요법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보조 생활 습관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남성 순환 시스템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 문제를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해마다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면 왜 같은 60대라도 어떤 분들은 별 문제 없이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시고 어떤 분들은 50대 초반부터 이미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십니까?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에서 남성의 발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히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엉뚱한 방법만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혈류량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대동맥을 지나 복부 대동맥을 거쳐 서해부 대퇴동맥으로 내려오고 최종적으로 내음경 동맥을 통해 해면체 깊숙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혈액이 그 지점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양이 충분한 압력으로 흘러야 합니다. 집에 수도관이 있어도
수압이 낮으면 샤워기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혈류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 혈관의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 남성의 73%에서 음경 혈류량이 정상 기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경신호의 정확한 전달입니다. 뇌에서 발생한 성적 자극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와 천골신경총을 통해 골반신경으로 전달되고 음경 해면체 신경까지 완벽하게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긴 신경 경로 중 어느 한 지점이라도 압박을 받거나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면 신호 자체가 도중에 약해지거나 차단됩니다. 특히 천골 주변에 신경이 굳어 있는 경우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절반의 강도로만 전달됩니다. 이것이 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혈액이 흘러들어도 음경 해면체에서 그 혈액을 충분히 붙잡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탄성을 잃은 낡은 풍선에 바람을 아무리 불어넣어도 팽팽해지지 않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혈관벽이 경화되는 현상은 40대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60대에 이르면 혈관 탄력이 젊었을 때의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 결과에서도 발기부전과 혈관경화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단단하고 안정적인 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악화됩니다. 혈류량이 줄면서 신경 전달이 약해지고 신경이 약해지면 혈관 긴장도 조절이 안 되고 혈관 긴장이 안 되니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셨습니까? 성기에 직접 약을 바르거나 그 주변만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도관 전체가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의 전체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서 핵심이 되는 세 곳만 제대로 열어준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 세 곳이 어디인지는 조금 뒤에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된 걸까? 아니면 내 몸이 특별히 더 나빠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몸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해온 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발기부전 문제에 시도하는 가장 흔한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현재 있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것이지 혈류가 막힌 경로 자체를 뚫어주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보고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후 심혈관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운동 방법 자체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낵이나 레그프레스 같은 무거운 하체 운동은 서해부 근막을 오히려 더욱 굳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해부는 음경으로 가는 혈류의 핵심 관문인데 여기가 굳어 버리면 아무리 심폐기능이 좋아져도 그 혈액이 음경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제입니다. 아르기닌, 아연, 마카, 홍삼, 등성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혈관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류 경로 자체가 막혀 있고
신경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는 것은 막힌 수도관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좋아도 관이 막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집에서 단 몇천 원짜리 파스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혈류가 막힌 핵심 경로. 그 세 곳을 직접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 하복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복부는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음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복부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부 대동맥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 장기로 공급되는데 내음경 동맥 역시 이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평소에 배가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아랫배 쪽이 다른 부위보다 유독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미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와 말초 부위의 체온이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최대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음경으로 향하는 혈액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복부가 차갑거나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내부 장기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 복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음경 혈류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이 결과는 반복 확인됩니다.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낮아져도 음경 혈류가 20에서 40%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발기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혈륨 기준선조차 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기에 아무리 약을 바르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저의 환자 중에 67세의 박정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년 가까이 아침에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찰을 해보니 하복부가 매우 차갑고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배를 드러내고 주무시거나 에어컨을 강하게 트는 오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복부 온열파스 요법을 권해드렸고 3주 후 재진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예전의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제대로 된 방향만 알려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순환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반드시 온열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온열파스를 붙이면 5에서 10분 이내에 국소 혈류가 약 20% 증가하고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붙이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꼽과 음모선 사이 손가락 두세 마디 아래 하복부 중앙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내음경 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혈류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확한 위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 적당합니다. 저녁 시간에 누운 자세로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때문에 파스의 온열이 혈관까지 더 깊이 침투합니다.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시고 혈압이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신 후 시간을 늘려가세요.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작은 부위의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온도에 더욱 주의하면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하복부 온열 요법은 파스 요법 3가지 중 가장 빠른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실시 후 다음날 아침부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 밤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음경 혈류의 결정적 관문 서해부입니다.
서해부 흔히 사타구니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이 부위는 대퇴동맥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대퇴동맥은 신장에서 내려오는 굵은 혈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내음경 동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서해부의 상태가 곧 음경혈류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인데 이 막이 경직되면 그 안쪽을 지나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고무줄로 팔뚝을 세게 묶으면 손이 붉어지고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거나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서해부가 계속 접힌 자세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막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경직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이것이 굳어버린 만성적인 압박으로 변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서해부 근막이 굳어있는 남성과 이완된 남성 사이의 음경 혈류량 차이가 평균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6세의 이승철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고 음식 관리까지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 기능 검사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자괴감이 오히려 더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해부를 확인해 보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셨고 무거운 하체 근력 운동이 오히려 서해부를 더욱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스 요법과 함께 서해부 이완을 지도해 드렸습니다. 2주 후 이승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는 게 너무 황당했지만 방향을 바꾸고 나서 정말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왜 효과가 없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해부 파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달리 온열 파스와 쿨 파스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열 자극보다 시원한 자극이 근막 이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된 파스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기와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위치는 사타구니 주름선을 따라 허벅지 쪽 바깥 방향입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파스를 붙이는 방향이 허벅지 방향으로 살짝 비스듬히 나가야 합니다. 이 위치가 정확해야 대동맥과 근막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 시간은 20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저녁 목욕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욕 후 피부가 따뜻하게 열린 상태에서 붙이면 흡수가 더 좋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속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그 시간 이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일주일은 한쪽씩 번갈아가며 붙여보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신 후 양쪽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동안 가볍게 서해부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것입니다.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는 것을 각 5회씩 반복하세요. 파스의 온열이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 스트레칭이 그 경직된 근막을 실제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해부 요법은 특히 평소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긴 분들,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분들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위입니다. 바로 청골입니다. 청골은 척추의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뼈로 흔히 엉치뼈라고도 부릅니다. 허리를 굽혔을 때 허리 아래쪽 등에서 살짝 만져는 부위입니다. 이 이청골 주변에서 시작되는 신경들은 남성의 발기와 사정, 그리고 골반 전반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들은 부교감신경 계통에 속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으로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모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완하고 회복하는 모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맞게 균형을 유지해야 몸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소화도 잘 되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적 반응도 함께 좋아집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면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고 혈관은 수축되며 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켜진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되는 불안감, 오래된 수면 부족, 그리고 발기부전 자체에 대한 걱정이 교감신경을 더욱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반응하는데 그 편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골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청골 주변에는 부교감신경의 핵심 줄기인 청골신경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신경이 이완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그 결과 골반 근육이 풀리고 음경 주변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도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 신호 전달 역시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치 굳게 잠겨있던 문을 안에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75세 최병훈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후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 되면 몸 전체가 굳어버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수년째 누적되어 있었고 교감신경이 밤에도 꺼지지 않고 켜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골 부위에 온열 파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최병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붙이고 잠들었더니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30년 동안이 연구를 계속해온 이유입니다. 청골레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따뜻한 자극이 신경 이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신경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붙이는 위치는 척추 끝 아래, 허리 아랫부분 중앙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등 아래쪽을 더듬다 보면 척추뼈가 끝나고 삼각형 모양의 넓적한 뼈가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앙이 바로 천골입니다.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45분에서 60분까지 늘려가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밤 십시 전후 주무시기 전에 붙이세요. 누운 자세로 유지하시면 청골 신경총에 더 효과적으로 온열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이내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의 반응과 전반적인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골요법은 3가지 요법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혈류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이완 시스템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수면의 질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분들께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3곳의 핵심 부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복부, 서해부, 그리고 천골입니다. 이 3곳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음경혈류를 완성하는 삼각 시스템입니다. 하나만 해도 변화가 있지만 3곳을 함께 관리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타이밍과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4가지 타이밍과 최적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저녁 목욕 또는 샤워 직후입니다. 목욕을 마친 직후에는 온몸이 가장 따뜻한 상태이며 혈관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기를 가볍게 닦고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성분의 흡수와 반응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목욕 직후 피부 온도는 평소보다 약 1.5에서 2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파스의 온열 효과가 더 깊은 층까지 전달됩니다. 이 타이밍이 3가지 중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체가 서서히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청골 파스가 그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밤새 이완이 유지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반응성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청골 파스를 붙이고 30분 정도 유지한 후 잠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타이밍입니다. 하루 전에 세 부위 모두의 파스를 붙이면 혈관이 넓어지고 근막이 이완되면서 전반적인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일 2-3시간 전에 하복부와 서해부 파스를 추가로 붙이면 혈류를 빠르게 끌어올려 초기 반응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단, 파스를 관계 직전에 붙이는 것은 피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타이밍은 가벼운 걷기 운동 직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고 난 뒤 파스를 붙이면 이미 상승해 있는 혈류 위에 추가적인 자극이 더해져 효과가 2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단, 격한 운동 직후는 피하세요. 가벼운 걷기, 산책 수준이 적당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본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샤워 후 하복부 파스를 20분에서 40분 붙입니다. 이어서 서해부 파스를 20에서 30분 붙이면서 가벼운 서해부 스트레칭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청골 파스를 30에서 60분 붙입니다. 매일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 주 3회를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3개월만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족 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는 그림입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와 고안 주변에는 절대로 붙이지 마십시오. 서해부 근처에는 캡사이신 파스 사용이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온열 파스나 일반 쿨 파스만 사용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줄여서 시작하시고 혈압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피부질환이나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스 요법을 더욱 강화시켜줄 보조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파스 요법의 효과가 50% 이상 더 커집니다. 첫 번째 보조 습관은 복부 냉기 차단입니다. 수면 중에 배를 드러내지 마세요. 가벼운 이불이나 베덮개를 항상 두세요. 에어컨 냉기가 직접 아랫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 하나만 지켜도 하복부 혈류가 10에서 20%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두 번째 보조 습관과는 하루 한 번의 서해부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 위에서 1분만 투자하세요.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당겼다 내리는 동작을 각 5회씩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가 하루 종일 서해부를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보조 습관과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이 특히 풍부한 음식으로는 두부, 콩, 달걀, 잣개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 습관은 취침 전 복식 호흡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배가 볼록하게 나왔다가 들어가도록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4초, 멈출 때 4초, 내쉴 때 6초 리듬으로 5분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이 부교감신경을 직접 활성화시켜 청골파스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다섯 번째 보조 습관과는 소금과 설탕 섭취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설탕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국기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탄력이 달라집니다. 아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500mg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위에서 3 낮아지고 혈관 내피 기능이 8%까지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성발기 기능 저하의 근본 원인이 성기 자체가 아니라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 경로 전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의 핵심 부위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복부 온혈요법입니다. 배꼽과 음모선 사이 하복부 중앙에 온혈 파스를 20에서 40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내음경 동맥이 시작되는 관문으로 차가운 하복부가 음경 혈류를 20에서 40%나 감소시킵니다. 오열 파스 하나로 5분 이내의 혈류가 20%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서해부 이완요법입니다. 사타구니 주름선을 따라 허벅지 바깥 방향으로 온열 또는 쿨파스를 20에서 30분 붙이는 것입니다. 근막 경직이 음경 혈류를 20에서 30%까지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해부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청골신경회복요법입니다. 허리 아랫부분, 척추 끝, 중앙의 청골 부위에 온열 파스를 30에서 60분 붙이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을 되살려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 전달을 회복시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분들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황금 루틴으로 정리하면 저녁 목욕 후 하복부 파스 20에서 40분, 서해부 파스 20에서 30분, 그리고 취침 시간 전 청골 파스 30에서 60분입니다. 주 3회 이상 3개월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몸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조 습관으로는 5가지입니다. 수면 중 복부 냉기 차단, 아침 서해부 스트레칭 1분, 두부와 콩 아르기닌, 풍부한 음식 섭취, 취침 전 복식 호흡 5분, 그리고 나트륨과 설탕 섭취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성의 활력은 약 하나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류와 신경, 그리고 혈관 탄력이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곳의 파스요법은 우리 모두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연결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프로마이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파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꾸준히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을 되찾아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말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세대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배다인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